안녕 여러분, 모닝커피를 타왔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썰 영상으로 찾아와 보게 되었는데요. 저의 연애 썰, 연애와 결혼과 저의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사실 남자친구를 게임에서 만났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게임에서 만나서 연애하는 사람들의 루트가 다 똑같거든요. 뭐 다를 게 없잖아. 게임에서 만났다, 호감이 쌓인다, 실제로 만난다, 사귄다, 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재미가 없고, 뭔가 좀 더 재미있게 얘기를 해보면, 그 마비노기 모바일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지금 망해가고 있죠.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안 하는데, 처음에는 모두가 다 그렇듯이 길드 같은 거 들어가면 귀찮잖아요. 성가시고.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 뭐 할지 생각난다. 저희 어머님 댁에서 농사 지으시거든요. 그래서 마늘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면 이 마늘을 간의 수공업으로 까야 돼요. 여튼 그래서 게임에서 길드 들어가는데, 제가 들어가고 나서 바로 다음 날에 남자친구가 들어왔어요. 근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남자친구가 나한테가 아니고 이제 길드원 전체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 길드는 디스코드를 안 하냐? 그때 당시에는 우리 길드 디스코드 필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스코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막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 디스코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디스코드 특유의 그 고질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보이스 채팅 특유의, 이 사람이 얼굴을 보고 마주보고 얘기를 하는 거면은 뭔가 내가 지금 대화에 끼어들 타이밍이다 아니다 이거를 볼 수가 있잖아, 눈으로. 근데 디스코드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목소리만 듣고 판단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가만히 이렇게 말할 타이밍을 재고있다가 누군가 이제 팍 튀어나갔을 때 오디오가 막 겹쳐요.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하고 좀 싫어가지고 디스코드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디스코드 필수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남자친구는 자기는 디스코드를 엄청 많이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뭐 디스코드 그 들어가면은 띠링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듣고 항상 온대. 자기는 디스코드에 항상 있대요.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 저 사람 진짜 할 짓 없는 사람인가 봐. 무슨 디스코드에 하루 종일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책상 앞에서 작업을 하니까 그냥 디링 소리 들으면 자기도 들어가면 되니까 그 얘기를 했었던 건데, 어쨌든 내 입장에서는 좀 별로라기보다 그냥 좀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둘 다 백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만 수다를 떠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야, 낮에.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은 남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들어오면 제가 있고, 약간 이런 식이었어.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둘이 성향이 너무 비슷한 거야, 저하고 남자친구하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 연애했던 거, 뭐 평소에 생활 습관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한 오만 자질구레한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도 나는 안 그런데 이런 게 없는 거야.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특이하다. 어떻게 저렇게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길드 운영진이 됐어요. 너무 이제 활동을 잘하고 길드원들도 잘 챙기고 하니까. 근데 운영진이 되면 아무래도 이게, 게임 안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겠지. 게임하면서 왜 스트레스를 받냐, 스트레스 받을 거면 게임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이 모이면 어디든 그게 게임이 될지언정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영진이 되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아 하더라고. 그 뭐 이런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제 사람도 없을 때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길드가 좀 별로인 것 같다라고 이제 부길드 마스터가 됐어요. 근데 그것도 뭔가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게 아니라 그냥 길드장이 너 활동 많이 하고 사람들 잘생기니까 너 부길드장 해 해가지고 약간 강제로 맡게 된 거였거든. 본인은 어쨌든 하라고 하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그때 길드장이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길드를 나오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별로 좀 안 좋게 길드를 나오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저하고만 놀았던 건 아니고 그 길드에 남자친구의 그 실친 있잖아요. 실제로 친구인 사람. 그 사람도 데리고 와서 같이 이제 하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그 실친이랑 길드에서 좀 친하게 지냈던 남자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랑, 그냥 실친?
그 다른 길드원 한 분, 그리고 남자친구,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서 길드를 나와가지고 게임을 하자 해가지고 놀게 돼. 근데 그 제가 이제 방금 얘기했는데 남자친구 말고 남자친구의 실친 말고 한 명이 더 있었다 했잖아요. 그 사람을 A라고 할게요. 그 사람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사람이 저하고 약간 사는 지역이 비슷했어요. 저는 경기 남부에 살고 있었고 그 사람은 뭐 어디 아무튼 뭐 그 충청도 쪽 어딘가에 살고 있었어. 이제 남자친구는 허거 같은 걸 싫어해요. 마라, 허거 막 이런 약간 향신료 냄새 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저는 미쳐 환장하거든요.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마라 얘기가 나오면은 남자친구는 아 싫어 막 이러고 이제 저는 아 너무 좋아 막 이런 식의 대화가 이어졌는데 그 A라는 사람이 그 마라탕 마라샹궈 이런 거 말고 허거가 또 따로 있어요. 샤브샤브처럼 이렇게 찍어 먹는 거.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쉽지 않은데 그거를 좋아한대. 근데 허거 하면 또 어디를 가야 돼요? 하이디라오를 가야 되잖아. 그래서 하이디라오라는 엄청 맛있는 허거집이 있다. 아냐 그랬더니 모른대.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엄청 좀 심적으로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만나던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한 3개월? 그때 당시에는 3, 4개월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었는데 전 남친이 나를 계속 괴롭히는 상황이었어. 계속 연락하고 막 전화 달라 뭐 메일 보내고 막 하여튼 연병을 떨고 있는 시점이었어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멘탈이 좀 많이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야. 내가 집에만 계속 있으니까 이게 더 피폐해지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 친구랑 막 허거 얘기하면서 열을 올리다가 그 친구가 너무 맛있겠다. 거기 어디에 있냐? 근데 제가 자주 가던 하이디라오가 영등포에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등포에 하이디라오가 꽤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에 가면 하이디라오가 있다. 근데 이제 기차나 뭐 이런 것도 영등포에 다 서고 하니까 이제 우리 기차 타고 나는 이제 버스 타고 가서 같이 허거를 먹자. 얼굴도 볼 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그게 약속이 성사가 된 거야. 아, 잠깐 이 얘기가 먼저가 아닌데. 아무튼 그냥 얘기하던 거니까. 그래가지고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새끼 미친놈이었어. 홍대, 영등포랑 홍대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홍대 가서 막 구경하고 화이디라고 해서 밥을 먹고 막 이랬는데 처음에 밥 먹을 때는 괜찮은 것 같더니 홍대 쪽에 넘어가서 이제 막 구경하고 이러는데 나를 그냥 잘 따라다녀. 내가 막 굿즈샵 같은 거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잘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계속 나를 보는 눈빛이 이상한 거야. 약간 변태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진짜 나도 겁도 없어. 나도 진짜 막판에 이제 저녁에 술을 한잔 하자 해가지고 한잔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술자리를 갔는데 이제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막 자기는 뭐 술 마시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하면서 자기 입으로 그래. 옆에 있는 사람한테 뽀뽀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끔찍한 거야. 근데 끔찍한 걸 떠나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행히 거기가 영등포고 주말이었고 사람이 미어 터지는 상황이라서 그나마 다행이었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 새끼 이거 집에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영등포역이랑 엎어지면 커닿는 거리로 이제 자리를 옮겼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공포감이 드니까 술이고 뭐고 안 넘어가고 갑자기 공황장애가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속이 갑자기 너무 안 좋고 몸 상태가 너무 안 좋다라고 얘기했더니 불행지 다행인지 순순히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카페에 가서 커피 좀 마시면서 이제 시간 좀 끌다가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나는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도망쳐서 나왔어. 근데 이제 그 A라는 사람이 저한테 이제 개수작 부리기 시작할 때 제가 좀 찝찝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개수작을 부렸냐면 제가 여기가 찢어진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약간 트인 옷. 그때 당시에는 고스 패션에 엄청 관심이 많을 때여가지고 약간 고스락 펑크룩처럼 입고 다녔어. 그래서 팔이 뚫어진 옷을 입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자꾸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서 난 이런 거 보면은 손가락 넣고 싶더라 이러면서 막 손가락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그거 하지 마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상한 거야 그냥 느낌이. 그래서 너무 이제 불안한 거죠. 나 혼자 있으니까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니까 제가 이제 남자친구한테 연락을 했죠. 이만저만해서 만나러 왔는데 좀 이상한 거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좀 불안했대. 둘이 만난다고 얘기를 했을 때부터 안 갔으면 좋겠는데 막 너무 신나서 간다고 하니까 말리지는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같이 있는데 너무 불안하고 무섭다. 나 집에 갈 때까지 연락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라고 얘기했더니 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고 그러면서 막 일부러 나 정신줄 놓지 않게 하려고 계속 그 얘기만 하면 내가 더 무서워하니까 그때 막 반지 같은 것도 사고 이랬거든요. 홍대 가가지고 또 신났다고. 그래서 막 반지 산 거 구경시켜주세요 이러면서 나를 계속 진정시키려고 하는 거야 남자친구가.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내가 고속터미널까지 잘 넘어가가지고 무사히 집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하고 남자친구와의 사이는 더 돈독해졌죠. 첫 만남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 남친이 자꾸 등장을 하는데 그 새끼가 나를 괴롭혀서 어쩔 수 없어. 저한테 자꾸 지 물건을 찾으러 오겠다는 거야. 근데 전 남친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 집을 쓰레기통처럼 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데 지가 필요 없는 건 나도 필요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집에다가 나 갖다 주고 뭐 이거 필요하면 써 이러는데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나도 놔두면 언젠가 쓰겠지 하면서 받아놓은 쓰레기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헤어졌으니까 내가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버리든지 뭐 나눔을 하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골머리를 썩고 있었어. 나한테 연락이 또 온 거야. 자기 물건 가져갈 아니 미친놈이 가져갈 거면 미리 가져가든지 몇 달이 지난 다음에야 가져가겠다고 내놔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연락을 보고 멘탈이 터진 거야. 왜냐면 나도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만난 건 아니니까 나도 좋아하니까 만난 건데 자꾸 감정을 정리할 만하면 연락이 와가지고 사람을 뒤흔들어 놓으니까 나도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안 들어갔죠. 게임 들어갈 정신이 어딨어. 멘탈이 나갔는데.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이제 조심스럽게 연락이 온 거죠. 괜찮냐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이 왔어. 그래서 제가 울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남자친구가 엄청 잘 받아주더라고. 저는 태어나서 살면서 남자가 그렇게까지 감정에 공감해주고 잘 얘기 들어주는 거 진짜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 이 사람 되게 신기하다 하면서도 본인한테 의지하라고 하고 얘기 다 들어주겠다 하니까 나는 또 막 다 울면서 얘기를 했지.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천천히 쌓이고 있던 감정이 뭔가 갑자기 확 호감으로 바뀌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되게 궁금해지는 거야. 그래서 어디 살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살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창원에 산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은 창원이면 비행기는 안 타도 되잖아. 차로 갈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러면은 나 얼굴 한번 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렇게 제가 갑자기 자차를 끌고 쫓아 내려가서 첫 만남이 성사를 하게 됩니다. 갔는데 제가 휴게소에서 한 번 딱 화장실 한 번 가고 쉬지도 않고 내려갔어요. 스트레칭도 안 하고 그냥 내려갔어. 너무 힘든 거야. 솔직히 진짜 경기도 쪽에서 수도권에서 창원까지는 너무 멀더라고요. 좀 힘들었어. 근데 이제 남자친구한테 제가 이제 물을 못 마시고 계속 내려가서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진짜 미안한데 물 좀 갖다 주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했더니 남자친구가 보통 그냥 생수병 하나 이렇게 파는 거 시중에 파는 거 그런 거 들고 나올 줄 알았는데 집에서 물을 끓여 먹나 봐. 물 끓인 거를 물통에다가 이렇게 플라스틱 물통에다가 정갈하게 담아가지고 와서 주는데 이게 물통이면은 이렇게 잡고 줬거든요. 이렇게 주는 거야. 떨면서 여기요. 그때는 그냥 이 사람이 여자를 많이 안 만나봤나? 그냥 본능적으로 다른 이성을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어색해하고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처음 만나자마자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솔직히 덩치가 크잖아요. 영상에 가끔 이제 실루엣만 나오지만 덩치가 너무 크고 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런 실루엣은 아니긴 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 게임하는 사람들 그 느낌 있잖아. 느낌 알죠? 게임하면은 뭔가 게임에서 이제 목소리만 듣고 막 얘기하는 것만 듣고 막 내 패션 스타일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대충 약간 어떤 스타일일 것 같다라는 게 내 뇌내 망상으로 만들어지잖아. 근데 실제로 보면은 아닌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이제 봤는데 곰 같은 사람이 이제 나오니까 그냥 뭐 내가 뭐 그런 거에 나도 이제 풍채가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거에 딱히 신경 쓰는 건 아닌데 그냥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네 그냥 이러고 있었어. 그냥 이렇게 있었어. 근데 남자친구가 표정이 많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항상 무표정 이렇게 정색하고 이렇게 있거든. 근데 정색하고 있으면 약간 무서운 인상이야. 그래서 그냥 뭐 그런가 보네. 근데 나한테 무섭게 하는 건 아니니까 크게 생각지 않았어. 저는 또 처음 만난 사람한테 낯을 또 그렇게 많이 안 가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이면 낯을 가리겠지만 우리는 게임에서 이미 많이 친해진 사이잖아. 얼굴만 처음 봤다 뿐이지.
그래서 제가 막 엄청 친근하게 막 이렇게 했어. 아까 제가 그냥 디폴트 표정이 무표정이라 했잖아요. 무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한 번씩 이렇게 웃을 때가 있는데 그 웃는 얼굴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그 웃는 얼굴에 반한 거야. 그래서 저는 살면서 어떤 사람의 웃는 얼굴이 예쁘다는 생각을 태어나서 처음 해본 거예요. 너무 예쁜 거야. 그 뭔가 주변이 밝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예쁘다. 근데 그때는 내가 반한지도 몰랐어. 그냥 내가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주는 거에 심취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막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다음날 제가 올라왔어요. 어쨌든 뭐 물건을 주든 뭘 하든 해야 되니까 이걸 빨리 그냥 줄 거 주고 빨리 끝내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연락하기 싫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올라오게 되는데 제가 이제 장거리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을 하는데 카톡이 띵 오는 거야.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그 남자친구예요. 이게 흘끔 봤어요. 핸드폰을 흘끔. 그랬는데 이만큼 카톡이 장문의 카톡이 와 있는 거야. 그래서 뭐지? 나 뭐 잘못했나? 이러고 장문의 카톡을 받으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좀 쫄잖아요. 그래서 나 뭐 잘못했나? 실수했나? 나 손절당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궁금한 거야. 빨리 그 카톡을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휴게소에 들러요. 별로 안 피곤한데. 휴게소에 들러가지고 화장실을 가면서 카톡을 열어봤는데 저하고 이제 1박 2일 정도 제 숙소까지 잡아줬거든요. 제가 이제 창원에서 당일 하루 만에 올라올 순 없으니까 물리적으로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다음날 카페도 가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하면서 어디에 가서 무슨 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고 뭐 어디 술집에 갔는데 너무 즐거웠고 얘기하시는 것도 너무 재미있었고 카페 가서 그 본 풍경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감상문처럼 카톡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카톡 지금 봤다고. 그랬더니 잘 가고 계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 뭐 어디 갔는데 뭐가 좋았고 뭐 이런 식으로 감상문 같은 거를 보내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근데 남자친구가 아니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럼 저한테만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지? 이 사람 날 좋아하나? 이제 그때부터 도끼병이 시작된 거예요. 나 좋아하나 봐. 이제 막 그러면서 난 나의 감정은 뭐지? 이러면서 혼자 생각이 빠진 거야. 근데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아한 줄 알았어. 근데 남자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아니었대. 도끼병이 맞았대.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그냥 인간적인 호감이었는데 어쨌든 멀리까지 와준 그런 내가 나중에 물어봤을 때 남자친구 하는 말이 자기 보려고 멀리서 와줬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보내기에는 너무 미안하고 또 급하게 보낸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뭐 그렇게 해서 보내줬대요. 자기 친구들한테 그런 거 안 한대.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그걸 보고 혼자 착각에 빠진 거지. 이 사람 날 좋아하나 봐.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 그냥 저는 좀 그런 거 잘 느끼거든요. 이 사람이랑 나랑 사귀겠다 라는 그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그 남자친구를 태우러 이제 제가 집 앞까지 갔거든요. 픽업하러. 왜냐면 남자친구 차가 없으니까. 딱 거기를 차 끌고 가자마자 느낌이 빡 오는 거야. 나 여기 왠지 자주 올 것 같다. 근데 저 그런 느낌은 되게 잘 맞거든요. 그런 느낌도 들었겠다. 이 사람 나를 좋아하는 것 같겠다. 나도 이 사람한테 호감이 있겠다. 우린 사귀겠네? 라는 결론이 이제 내 머릿속으로 난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막 창원에 막 계속 내려가고 일 끝나고 창원 가고 그때 이제 제가 일을 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 이제 일하면 바쁘다. 일을 하게 되면은 만날 시간도 없는데 나 일하기 전에 우리 놀러 갈래? 해가지고 제가 이제 거제 여행을 제안하게 돼요. 거제도를 가게 됩니다.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저는 MBTI가 완전 그냥 싹 P예요. P. J가 아니고 P. P는 뭐예요? 준비성이 없어요. 그냥 오늘 날씨 좋은데? 여행 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남자친구는 MBTI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냥 하는 거 보면은 100% J예요. 그 뭐라 해야 되지? 갑작스럽게 뭐 우리 여행 갈래? 우리 뭐 낚시 갈래? 이러는 거 제일 싫어하고 항상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누나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미리 얘기해달라고 준비를 좀 하게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썸 탈 때는 그런 거 모르잖아. 너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모르니까 그냥 저는 그냥 거제 갈래? 이러고 그냥 몸만 덜렁 간 거야. 아무것도 안 챙기고. 그래가지고 남자친구가
뭐 챙겨야 되지 않나 이런데 우리가 뭐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애를 한 것도 아니고 같이 여행 갈 때 쓸 준비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차박 같은 거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펜션 빌려서 가는 거니까 옷만 싸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갔는데 제가 취미가 낚시잖아요. 낚시 다니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거제에 가면 또 어떻게 낚시를 안 해. 그 낚시의 고장에서. 그래서 낚싯대는 또 그 와중에 챙겼어. 새벽에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좀 더 자질구레한 썰이 있는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근데 이제 남자친구는 그렇게 준비 없이 떠난 여행이 거의 처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짜증이 났나 봐. 짜증이 났는데 이제 차마 저한테 짜증을 내지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막 계속 운전하고 이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남자친구가 달리는 차 안에서 잠을 못 잤어요. 지금은 굉장히 잘 자거든요. 제가 단련시켜놔가지고. 근데 잠을 못 잤어. 그러니까 새벽에 운전을 하는데 본인도 같이 잠을 못 자는 거야. 나야 뭐 운전하니까 못 잔다 치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 새벽에 잠을 못 자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버티다 자기는 이제 좀 자야 되겠대. 그래가지고 자 이러고. 근데 이제 저는 낚시에 미쳐가지고 이제 남자친구가 막 피곤해하고 이러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썸남인데. 낚시점에 갔다가 나왔다가 막 차 문을 열었다 닫았다 남자친구 차에서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남자친구 잘 수가 없잖아요. 계속 쿵탕거리고 막 뭐 꺼냈다가 닫았다가 왔다가 갔다가 뭐 차를 움직였다가 멈췄다가 막 이러니까 제가 낚시를 하려고 이제 자리를 펼쳤는데 남자친구가 차에서 잔다고 했는데 30분도 못 자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천진난만하게 왜 나와? 이렇게 물어봤어. 남자친구가 못 자겠어요? 이래. 왠지 눈치를 주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나 때문에 이랬어. 근데 남자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아니에요 이러는데 그 느낌이 있잖아요. 진짜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나 때문에 못 잔 거 맞네 이랬더니 제가 내가 그 남자친구가 너무 이제 짜증이 난 게 눈에 보이는 거야. 짜증이 나는데 애써 웃는 게 눈에 보여서 나 화내지 마 이랬어요. 본능적으로.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제가 어떻게 누나한테 화를 내요 이러더라고. 근데 그때는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 근데 나중에 남자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개 짜증났다 하더라고. 얼마나 짜증나겠어. 배도 고픈데 편의점 문 연 데는 없지. 간신히 당 채우고 자려고 하는데 계속 옆에서 뚱땅거리지. 아마 제가 여자친구가 아니고 그냥 여사친이었으면 아마 한 대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낚시를 하고 펜션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좀 남자친구가 용기를 내기 시작하더라고. 약간 제가 이제 원체 좀 잘 넘어져요. 그냥 멀쩡하게 걷다가도 자빠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친구가 넘어지면 안 된다는 그런 핑계 아닌 핑계로 손도 잡아주고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 고백을 안 하는 거야. 손도 잡아주고 제가 막 밤에 이제 술 좀 마셨을 거 아니에요. 고기 먹으니까 술 마시고 막 이제 기분 알딸딸해져가지고 바닷가에 내려가서 남들 불꽃 막 튀기는 거 보면서 제가 막 옆에서 온갖 플러팅을 다 한 것 같아. 막 팔짱도 끼고 막 손 달라고 해가지고 막 무릎 베개도 하고 이랬는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무릎 베개를 하려고 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잡아가지고 내가 머리 이렇게 됐다? 근데 주먹을 존나 꽉 쥐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고 이제 누워있는데 그러고 나서 목석처럼 굳어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쓰다듬는다든지 뭐 할 수 있잖아.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에라이 이러고 그냥 약간 좀 짜증나가지고 방으로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진짜 말이 없어요 남자친구가. 그래서 내가 좀 약간 짜증이 났다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물어봤어. 너 나 좋아하니? 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아무튼 말이 없더라고. 한 5초 있다가 대답했나? 네 이러더라고요. 저는 누나 좋아해요 이래요. 누나는요? 이랬는데 내가 거기서 대답을 안 하고 잠들었어. 근데 이게 약간의 핑계를 대자면 좀 약간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게 티가 나는데 말을 안 하니까 약간 속이 터져서 얘기한 것도 있는데 좀 불안한 것도 있었어요. 좋아해요 라는 대답을 들으니까 아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근데 나도 좋은데 우리가 다시 또 연애를 하면 내가 연애의 상처에서 빠져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 기준으로 그때가 5월 달이었으니까 5개월 됐잖아요. 제가 그 지난해 연말에 헤어졌으니까 헤어지고 5개월 정도면 충분히 회복할 시간이 안 지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 1년을 쉬어야 돼요. 연애 끝나고 나서 나를 찾는 과정이.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또 좋아하는 게 내가 이 사람의 허전함을 채우지 못해서 또 다른 사람으로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그러면은 나도 상처받을 수 있지만 이 사람도 상처받을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확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 안 하고 그 상태로 잠이 들어버렸어. 아마 남자친구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내 머릿속은 생각이 많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밥 먹고 카페에 갔는데 남자친구가 더 말이 없어진 거야. 저랑 사귀면서 역대급으로 말이 없었던 시간이었어요. 그 카페에 있는 그 잠깐의 시간이. 말이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화가 난 줄 알았어요. 제가 어제 그렇게 뭐 나 좋아하냐 던져놓고 말 없이 잠든 게 화가 난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다시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더라고. 저는 이제 고백을 기다렸죠. 다시 얘기하기를. 근데 말을 안 하길래 저도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또 이제 화가 나는 거야. 나는 진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성 개파탄 난 거. 그래서 왜 고백을 안 하지? 이래가지고 올라오면서 차 운전하면서 바로 전화를 한 건 아니고 한 200km? 150km 정도 운전을 하고 나서 전화를 했어요. 왜냐면 제 성격상 또 빡치면 다시 차 돌려가지고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올라온 다음에 전화를 해야겠다 싶었어. 그 전화를 해가지고 그냥 뭐 고생했다 뭐 잘 쉬어라 이런 얘기 하다가 근데 왜 어제 하던 얘기 마무리 안 지어? 뭐 내가 뭐라 했지?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 왜 고백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나? 몰라 뭐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제가 다시 얘기를 꺼냈어요. 그때 남자친구가 얘기하려고 그랬대. 나 집에 가면 운전 중이니까 집에 도착하면 얘기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뭐라 쭈뼛쭈뼛 하다가 남자친구가 그럼 저희 오늘부터 1일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날부터 사귀게 됩니다. 그러고 아주 짧은 장거리 연애가 시작이 되죠. 너무 뭔가 시뚜루마뚜루 끝난 것 같긴 한데 확실히 뭔가 부업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 말이 잘 나오는 듯. 처음에 마늘 진짜 못 깠는데 그래도 몇 번 까봤다고 이제 좀 잘 깝니다. 잘 깠죠? 사실 앞으로 얘기할 주제는 굉장히 많거든요.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고 저희의 연애썰, 동거 관련해서 결혼의 가치관 관련해서 될 때마다 썰이 올라갈 예정이니 다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